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fn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전별 수렴하는지 균등 수렴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은 전별 극한함수가 0인 거는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를 보이면은 되는데, 제가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프리멈을 계산해서 0이 되니까 평등 수렴한다는 거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어차피 0으로 전별 수렴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x에 의존하지 않게끔 우리가 에필론을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것도 제가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었던 건 뭐였냐면,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 할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기호를 따라서 얘가 0으로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가 수프림 놈이라고 해서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용어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은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게 사실은 코시 시퀀스가 된다 라는 얘긴데, 약간 러프하게 대충 얘기를 해보자면, 어차피 이 0으로 가는 수열이니까, 그래서 얘도 0으로 가는 어쨌든 수렴하는 수열이 코시 수열이랑 동치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해 나가면은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동치라는 거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면 2번이 성립하고 2번이면 1번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1번이면 2번이 성립하냐라고 해보면은, 우선은 유니폼 컨버전스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x에 의존하지 않는 k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k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할 거냐면, 삼각분응식에 의해서 얘네 둘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고, 각각은 우리가 수프림놈이라는 걸 어쨌든 어떤 함수의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니까, 얘는 수프리멈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보다 작아지니까 에필론보다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얘가 어떤 코시 수열인 거를 보이고 나면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얘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런 k를 만족하고,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요 k에 대해 fmx 빼기 fnx가 에필론보다 작죠. 그래서 fnx가 코시 수열이고, 그러면은 완비 공간이니까 한 실수로 수렴을 하는데 그걸 fx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별극한함수 찾았고, 말 그대로 전별극한함수라는 얘기니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된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정말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좋은데, 증명의 흐름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k를 잡을 때 x에 애초에 무관하게 잡힌 거였죠, 그렇죠? 왜냐면 이 k는 x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수열에 대해서 잡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k가 x에 의존하지 않았으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각 x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거는 m에 대한 어떤 함수열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할 거고, 그러면은 n이 k보다 크면은 요런 게 얘가 에프실론보다 작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k를 무관하게 잡을 수 있었다, x에 무관하게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사실 책에 있는 정리였으니까, 이거는 제가 증명을 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정리를 잘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떤 이상적분 형태로 주어진 또 phi x의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phi x가 뭐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를 제가 채점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적분이랑 뭐 이런 뭐 극한이랑 순서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이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비교 판정법처럼 얘가 그냥 phi x가 이게 어떤 이 적분 성질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우리가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줘야겠죠. 얘가 모든 t에 대해서 1보다 작은지 t가 0보다 클 때 이게 1보다 작은지만 보이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x분의 1이 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phi x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극한 순서 바꾸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계산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은 2번 3번에서는 조금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선 항상 이게 0 근처에서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0 근처에서 그냥 a, b라는 어떤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해서 0보다 큰 a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거를 보이고 나면은 이제 gt를 이제 요렇게 놓으면은 phi x가 연속이 되니까 0과 무한대로도 잘 확장할 수가 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뭐 이건 수업 시간에 많이 했고 과제로도 많이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여기서 넘어갈 때 3번에서도 그렇고 둘 다 뭐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 같은 게 쓰인 거죠. 뭐 M 테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적분 그 제가 띠오렘 번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M 테스트 비슷한 이상 적분에서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phi x에 대해서 x로 미분을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던 이 t가 없어져 이 분모에 있는 t랑 상쇄가 돼서 phi prime x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부분 적분을 잘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부분 적분을 해주면 그래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 적분 이거 적분해 주는 거는 그냥 phi x가 뭐 아크탄젠트인 거는 과제 문제에서도 나와 있었으니까 phi x가 이렇게 되는데 x를 무한대로 갔을 때 아까 0이라 그랬으니까 phi x가 0이었고 그러면 c 빼기 아크탄젠트는 2분의 파이로 가죠. 그렇죠? 왜냐면 탄젠트 x의 역함수로 정의가 되는 애니까 c-2분의 파이가 돼서 c가 2분의 파이가 된다 라고 해서 phi x를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5번에 나와 있는 것도 책에 있는 푸비니 정리에 대한 얘기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서도 이거는 뭐 많이 봤던 문제인데 첫 번째로 얘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하는지 그리고 연속인지를 보이는 문제인데 뭐 많이 했었죠. 얘가 0 근처에서 조금 문제가 되니까 0보다 조금 큰 C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서 모든 C에 대해서 이제 C보다 큰 구간에서 또 연속이 유니폼 컨버전스 보이고 나면은 컨티뉴어스 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M 테스트에 의해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고 그래서 연속도 0과 무한대로 잘 늘릴 수가 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책에도 좀 내용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 갔지만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자세하게 줬는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랑 동치인 명제에 대해서는 많이 했지만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렇죠? 뭐 이거랑 비슷하게 참고해서 볼 거는 이제 유니폼 컨티뉴티 얘기를 할 때 이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는 거 그걸 어떻게 보였는지 생각해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함수항 급수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부분합에 대한 SNX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SNX가 얘가 코시수열이 될 수 없음을 보이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유니폼 컨버전스 할 필요 충분 조건이 어쨌든 얘네가 코시 수열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코시 수열이 될 수 없음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쪽이 어디냐면 뭐 0과 무한대를 다 포함한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문제가 되는 구간은 무한대는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이제 무한대에서는까지는 잘 되니까 그래서 증명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C라는 것도 그래서 알파라는 거를 잡았던 이유도 0 근처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잡았었죠. 그래서 0 근처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를 언급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럼 증명 방향도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0 근처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려고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얘의 차이가 어떤 이미 엡실론보다 작아지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는데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얘가 어떤 주어진 양수보다 항상 크다는 거를 보여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SM AN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얘는 어떤 뭐 n 플러스 1부터 m까지 fk의 an이 되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fk가 아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2의 마이너스 k an 코사인 k an이 돼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n분의 k니까 2의 n분의 k의 코사인 n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뭐 좀 풀어서 적어보면은 2의 n분의 n 얘분의 코사인 n분의 n 플러스 1 해서 2의 n분의 m 코사인 n분의 m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뒤에 것들은 양수가 다 각각이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n이 2보다 크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크다. 얘가 어떤 주어진 양수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만 제가 힌트를 좀 그래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디리클렛 테스트라고 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다른 책에서는 좀 다루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없어서 제가 시험 문제로 빼서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거랑 또 참고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거는 아벨 테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유니폼 컨버전트 한다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제가 fnx, fn, m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식 조작을 잘 하면은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fkx를 이거를 제가 써놓은 게
fkx를 fn과 fm에 대한 식으로 이제 잘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fkx 대문자 fn, nx가 어쨌든 f들을 더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an에 대해서도 부분합과 an과 sn의 관계를 나타냈었던 것처럼 fkx를 우리가 fk, nx 빼기 fk-1, n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fkx 자리에 이제 요거를 넣고 잘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얘가 결국은 g가 여기서 단조 감소한다는 것도 이용을 해서 모노토닉컬리 디크리징 한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얘가 뭐 결국은 0이 되니까 0 em 곱하기 gnx가 된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gnx가 0으로 유니폼 컨버전트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유니폼 컨버전트 하겠죠. 좀 왜냐면 얘 자체를 엡실론보다 작게 잡을 수 있는 n이 이 대문자 n이 x에 무관하게끔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fm 빼기 fm의 수프리멈을 눌러줄 수가 있으면, 왜냐면 여기서는 x에 무관하게끔 눌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에 문제 2에 의해서 얘가 A에서 유니폼 컨버전트 한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 디리클렛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좀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좀 보일 수가 없었던 어떤 함수항 급수의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요거를 이 등식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 등식을 한번 보여보면은 요거를 갑자기 계산을 해보면 얘를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사인 곱셈 공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얘를 코사인의 차로 잘 나타내고 나면은 앞뒤로 다 없어져서 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원하는 등식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적어보면은 사인 nx가 이 사인 2분의 x에 코사인 2분의 x 빼기 코사인 2분의 2m 플러스 1x가 되고, 절대값을 취해서 코사인 두 개 더한 게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인 2분의 x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m을 n에 무관하게 잡아줄 수가 있죠. 왜냐면 아까 여기서 그냥 사인들이 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n보다 작거나 같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n에 무관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잡아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고 그 유니폼리 바운디드가 되고, 그 다음에는 gnx를 이런 상수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g는 0으로 단조 감소하면서 평등 수렴하죠, 그렇죠? 외초에 gnx가 x에 무관한 그냥 어떤 수열이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디리클렛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a, b에서 평등 수렴한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문제에 대한 거였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아벨 테스트도 그냥 잠깐 언급만 해보면, 아벨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디리클렛 테스트보다 조금 더 정교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쓰기가 쉽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벨 테스트가 뭐였냐면 어떤 fn이랑 좀 더 fnx랑 gnx가 있는데, 첫 번째로 gnx가 유니폼리 바운디드고, gnx가 이제 모든 어떤 a라는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양수 m으로 잘 눌리는데, 여기서 m은 n에 무관하게 n에 무관하게끔 잡은 어떤 이런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가 gnx에 대해서 gnx가 n에 대한 어떤 단조 증가거나
그러면 단조 감소일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얘가 유니폼리 컨버전트 할 때. 그러면은 곱한 것도 유니폼 컨버전트가 된다. 증명은 아까 했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제가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아까 소개한 디리클렛 테스트랑 뭐 비슷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유니폼 바운디드 하나 있고 단조에 대한 얘기 있고 그러면은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아까 앞에서는 F에 대해서 유니폼리 바운디드인 걸 보이고 GN이 뭐 단조이고 0으로 유니폼리 컨버전트가 있으면은 이게 곱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말고사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풀어봤는데 그래도 좀 기말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시험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게 있으면은 좋으니까 여기서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유니폼 컨버전트가 안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유니폼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해석학 1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것도 같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7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디리클렛 테스트 우리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임용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수학을 좀 더 공부하시든 이 어떤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유니폼 컨버전트를 확인할 일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했었던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도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풀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그냥 만약에 러프하게 쓰면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얘가 수렴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보일 수가 있는데 유니폼 컨버전트인 거를 바로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만약 뭐 제곱이었다. 그러면은 얘가 n제곱 분의 1보다 작으니까 m 테스트에 의해서 유니폼 컨버전트가 잘 된다라고 금방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못했고 좀 더 우리가 더 정교한 판정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특히 2번 문제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때까지 했었던 그냥 m 테스트만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는 게 있다. 그래서 m 테스트 말고 좀 더 정교한 판정법이 있으면은 이제 더 다양한 급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하나의 예로 여기 나와 문제에 있는 이 디리클렛 테스트를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벨 테스트까지 방금 소개한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말고사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봤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